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어플로우로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구글에다가 구글 클라우드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여기 바로 에어플로우에서 지원하는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진 오퍼레이터를 에어플로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거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가장 많이 거치게 되는 이 빅쿼리 오퍼레이터와 조금 밑에 가보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된 오퍼레이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빅쿼리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소 관련된 오퍼레이터를 에어플로우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다룰 수가 있는지 실습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오퍼레이터 클릭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오퍼레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 편 여기 목록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원해주는 오퍼레이터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버킷을 만드는 오퍼레이터들도 있고요. 버킷 안에 있는 객체들을 리스트업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도 있고 그 외에도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된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는 가장 간단한 GCS 리스트 오브젝트 오퍼레이터 한번 써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빅쿼리 오퍼레이터도 한번 눌러서 볼게요. 자, 밑에 보면 이런 데이터셋을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혹은 데이터셋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가져올 수 있는 오퍼레이터 그리고 테이블 관련된 이런 오퍼레이터들이 있고요. 빅쿼리 작업을 날릴 수 있는 오퍼레이터 같은 것들 굉장히 다양한 빅쿼리 관련된 작업을 에어플로우에서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진 오퍼레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인 대그 작성에 앞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에어플로우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파이썬 코드로 그 클라우드 리소스들에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어떤 인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바로 구글의 서비스 계정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유저가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하는 개념과는 다르게 코드나 프로그램이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들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서비스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키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키를 그 코드 안에 던져줘가지고 인증 과정을 거쳐서 그 코드나 프로그램이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에어플로우로 빅쿼리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접속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처음으로 서비스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돼요. 이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 영상 중에서 구글 클라우드 IAM 총정리하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참고하시면 구글 클라우드 IAM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계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IAM 메뉴로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M 및 관리자 가서 밑에 가게 되면 여기 서비스 계정이라고 있죠. 이미 몇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습을 위해서 새롭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서비스 계정 만들기 클릭하고요. 자, 계정 이름은 에어플로우 테스트라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설정한 다음에 바로 서비스 계정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계정이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아이디 안에 있는 리소스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을 여기 IAM 메뉴 가가지고 주 구성원 등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액세스 권한 부여 누르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에어플로우 테스트를 치게 되면 밑에 자동 완성해서 뜨죠. 자, 이거를 구성원으로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권한을 줄 수가 있는지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선택해야 돼요. 현재로서는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기서 편집자 권한, 조금 넓은 권한인데 편집자 권한을 줘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까지 되면 IAM의 주 구성원에 방금 만든 서비스 계정이 등록이 되었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 에어플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IAM 계정이 제 프로젝트 아이디 안에 있는 리소스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파이썬 코드에서 결국엔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비스 계정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에어플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계정에 대응되는 어떤 키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 그 발급을 키 항목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 추가 누르고요. 새 키 만들기 하게 되면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자, 그럼 다운로드 된 상태로 놔두고요. 코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서비스 계정에서 발급한 키는 이따가 에어플로우 커넥션 생성할 때 거기에 참조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대그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리스트 오브젝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는 대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정 버킷에 어떤 객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쭉 리스트업해서 보여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 오퍼레이터는 제가 미리 파라미터들을 완성시켜 놓긴 했지만 여기 공식 문서 가서 정확하게 좀 볼게요. 자, 공식 문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떻게 적으라 하는 파라미터들이 나오죠. 자, 맨 처음 보게 되면 버킷이 있고요. 그리고 버킷 안에 특정 경로로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디렉토리 구조를 여기 프리픽스에 넣으시면 되고요. 델리미터는 어떤 특정 파일 포맷만 필터링 해가지고 조회하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것이고, 자, GCP 커넥션 ID, 이게 핵심이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가 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접근을 해가지고 버킷을 조회해서 리스트업을 쭉 해주는 거겠죠. 자, 그럼 제 버킷으로 가가지고 버킷의 어떤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파일들을 쭉 나열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플로우 테스트 버킷이라고 있고요. 그 아래에 소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죠. 이 안에 보면 5개의 CSV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에어플로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조회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태스크 아이디가 먼저 필요하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 GCP 커넥션이겠죠. 커넥션 관련해서는 위에 뜨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설정 방법이나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구글 클라우드 커넥션 생성하러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080에 떠 있는 UI로 가서 자, 이 어드민의 커넥션 스텝 누르게 되면 현재는 아무런 커넥션도 존재하지 않죠. 자, add 커넥션 눌러가지고 일단 커넥션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구글이라고 치면 구글 관련된 많은 커넥션 타입들이 이렇게 뜨는데 빅쿼리 커넥션도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SQL 커넥션도 있는데 사실 제 경험상 요거 구글 클라우드 커넥션 요거 하나만 설정하면 빅쿼리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구글 클라우드 커넥션 생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션 아이디는 GCP CONN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 필드 펼치게 되면 프로젝트 아이디 그리고 키 파일 패스, 제이슨 뭐 이런 거 적는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거는 이 프로젝트 아이디랑 키 파일, 제이슨 이거예요. 물론 패스로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거는 에어플로우와 현재 로컬 디렉토리가 볼륨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룰 수 있도록 해보고요. 현재로서는 이 제이슨 이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아이디는 지금 현수-it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키 파일 제이슨 여기에다가 아까 서비스 계정에서 발급받은 그 제이슨 키 파일 이 내용을 전체 다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굉장히 긴 스트링이지만 들어갔죠. 자,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커넥션은 이 프로젝트 아이디랑 키 파일 제이슨 이 두 개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세이브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GCP CONN이라고 하나가 생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덱으로 돌아가가지고 커넥션 아이디에 GCP CONN 이렇게 명시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버킷의 어떤 경로 아래에 있는 객체들을 쭉 리스트업 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니까 자, 버킷 이름은 에어플로우 테스트 버킷 현수입니다. 자, 버킷 이름 이렇게 넣고요. 프리픽스는 소스였어요. 소스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이 5개에 대한 목록을 쭉 받아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고 나면 오퍼레이터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문법상 이상이 없으면 여기 UI에 잘 파싱이 되어서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그 파일 개발을 여기 플러그인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 3개 실습 파일들을 다 대그스 아래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옮긴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아마 여기에 파싱이 되어가지고 나머지 대그들이 뜰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네, 조금 기다리니까 이렇게 대그 3개가 잘 떴고요. 자, 1번부터 방금 개발한 게 1번이죠. 네, GCP 오퍼레이터 대그 코드 보면 잘 반영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 바로 트리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 객체 정보가 엑스컴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잘 완료가 되었고요. 엑스컴에 가서 보면 리턴 밸류라고 해가지고 여기 6개의 아이템이 쭉 들어가 있는데 먼저 볼게요. 자, 소스라고 해서 가장 최상단 디렉토리 하나 있고요. 그 아래에 이렇게 CSV 파일 넣어놓은 거 5개가 리스트업 되어가지고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서 발급받은 제이슨 키를 에어플로우 UI에 여기 커넥션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이 커넥션 정보를 대그 작성하는 코드에다가 이렇게 참조를 시켜주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빅쿼리 관련된 오퍼레이터인데 이것도 결국 근본적인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오퍼레이터를 써볼 거냐면 빅쿼리 create empty dataset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빅쿼리 계층 구조를 보게 되면 최상단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아래에 데이터셋이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 위치를 하죠. 자, 이 오퍼레이터는 여기 데이터셋을 만들어주는 오퍼레이터가 되겠는데요. 이 오퍼레이터가 돌게 되면 제가 명시한 이름의 데이터셋이 빅쿼리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역시도 자, 빅쿼리 오퍼레이터 공식 문서를 가가지고 여기 create dataset 가게 되면 빅쿼리 create empty dataset 오퍼레이터라고 있죠. 이거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여기 바로 공식 문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생성하고자 하는 데이터셋 아이디랑 그리고 프로젝트 아이디, 리전,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구글 클라우드 커넥션 정보를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대로 필요한 항목들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라미터들은 필요한 것들 다 넣어놨고요. 여기에 태스크 아이디는 create dataset, 그 다음에 이거는 앞에서 만든 거 GCP CONN이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된 커넥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도 쓸 수가 있고 빅쿼리에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아이디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서울 리전, 그 다음에 if exist는 동일한 이름의 데이터셋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무시를 한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자, 데이터셋 아이디는 에어플로우 테스트라고 하나 지어볼게요. 자, 현재 저의 빅쿼리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 BQ 데이터라는 데이터셋 하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퍼레이터가 돌면 에어플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것도 저장을 하고 UI에서 파싱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번이었죠. 2번 가서 코드 보면 여기 코드가 잘 반영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바로 실행해 볼게요. 네, 조금 기다리니까 이거 역시도 잘 실행이 되었고요. 로그 보면 creating dataset created successfully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빅쿼리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새로 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없었는데 airflow underbar test라는 데이터셋이 에어플로우 작업을 통해서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제 로컬에 배포된 에어플로우 안에서 배그를 통해서 어떤 작업을 실행시켰는데 구글 클라우드 리소스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습해 볼 거는 빅쿼리 인서트 잡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제가 템플릿을 미리 써놨는데 이거는 빅쿼리에 쿼리 작업을 던질 수가 있는 오퍼레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SQL 쿼리를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SQL 쿼리를 빅쿼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행하도록 빅쿼리에 작업을 던져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습니다. 쿼리문을 살펴보면 에어플로우 테스트에 그래스 포켓몬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테이블 데이터를 어떤 걸 기반으로 생성을 하냐면 BQ 데이터의 포켓몬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타입이 그래스인 것들만 필터링 해가지고 그 결과를 여기 에어플로우 테스트의 그래스 포켓몬 테이블로 저장을 하도록 하는 쿼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UI에서 결과를 보게 되면 이 포켓몬 테이블에서 타입 1이 그래스인 것들만 필터링 한 다음에 에어플로우 테스트 아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는 에어플로우 테스트 아래에 아무 테이블이 없는데 이 오퍼레이터 작업이 돌고 나면 이 데이터셋 아래에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자, 이거 역시도 필요한 것들 채워가지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파라미터들을 다 설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거 역시도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식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파라미터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미리 포맷을 다 따왔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 역시도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커넥션이 필요하죠. GCP CONN 적어주고요. 네, 프로젝트 아이디 적어주고요. 리전도 미리 적어놨습니다. 서울 리전으로. 그 다음에 configurations 이거는 공식 문서에 있는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자, 위에 던지고자 하는 쿼리를 작성해가지고 여기 쿼리 칸에 밸류로 넣어두게 되면 이게 작업이 돌게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저장을 한 다음에 UI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번엔 3번이었어요. 3번 들어가서 코드 본 다음에 저희가 채워놓은 항목들이 잘 업데이트가 되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 역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업 역시도 잘 실행이 되었고요.
로그를 보게 되면 엑스컴에도 이 오퍼레이터가 돈 결과나 아니면 돌면서 필요한 어떤 메타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넣어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관련해서는 이제 빅쿼리 UI에서 새로 고침해서 테이블이 생성이 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컨텐츠 새로 고침하게 되면 자, 에어플로우 테스트 아래에 이렇게 그레스 포켓몬이라고 나왔고요. 이거를 쿼리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쿼리해 보면 타입 1이 그레스인 것들만 쭉 필터링 되어 가지고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빅쿼리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된 오퍼레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리소스들을 다룰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 외에도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 관련된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루는 방식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서비스 계정 키를 기반으로 에어플로우 커넥션을 생성하고요. 그 커넥션을 각각의 오퍼레이터 아래에 파라미터에 명시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퍼레이터들마다 파라미터들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맞게 채워 넣으신 다음에 쓰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대신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커넥션 관련된 정보는 거의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서 발급한 제이슨 키를 기반으로 해서 에어플로우에서 커넥션을 생성하고 그거를 통해서 빅쿼리 리소스 다루는 것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리소스를 다루는 것을 덱으로 구현을 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단순 파이썬 코드 작업이나 로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작업인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 같이 인터넷에 배포된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에어플로우로 다루고자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뤄야 되는지 처음에는 좀 이해도 안 되고 막막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 실습을 통해서 감을 확실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에어플로우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다루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